다만 지금 뭐 유가가 엄청 올라서 최근 4월의 움직임은 시장의 움직임은 4월, 5월의 움직임은 당장 이제 뭐 2008년이나 29년의 대공황 같은 이제 그런 폭락, 모든 게 다 폭락하고 달러만으로 피난할 것 같으니까 위기 때 전형적으로 달러가 강해지는 지금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원자재도 예,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를 지금 시장 이번 1분기 동안 1, 2, 3월은 분명히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한 리세션을 시장이 프라이싱을 했는데 예. 지금 4월, 5월에는 4월에는 저희 프루치 투자자문 수익률도 사실 저희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1월부터 3월까지 다 네. 빠질 때 저희는 반대로 21%가 상승을 했는데 예, 4월에 한 7%가 하락을 했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도. 그리고 예.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달러만 강해지고 그 외에 모든 건 원자재까지 하락하고 뭐 각종 가치주들도 하락하는 현상이 그러니까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는 좀 지금 현재 돈을 잘 벌고 배당 많이 주고 이런 가치주가 유리한데 예. 그런 모든 게 다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예. 한마디로 지금 첫째는 이렇게 오른 원자재 가격, 이 인플레이션 그 자체가 경제는 그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질 것, 알아서 다시 극심한 디플레이션 침체를 겪을 것이다라는 시장이 예상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연준이 이제 토킹과 겁박을 계속하면서 굉장히 매파적인 뉘앙스를 하니까 시장이 지금은 이제 그쪽에 좀 설득을 당한 부분인 거죠. 뭐 1, 2, 3월만 해도 스태그플레이션의 프라이싱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었는데 4월하고 지금 5월 지금 초까지는 굉장히 시장이 좀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리세션을 두려워하고 있다. 연준이 너무 집요하게 겁을 주다 보니까. 예. 다만 요거는 이제 유가를 아까도 제가 실질 가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M2 그리고 M2 늘어난 M2와 M2V 그 볼라시티라고 하거든요. 그 M2 그러니까 돈이 빠르게 유통 속도까지 예. 감안한 실질 가격을 기반으로 과연 호주머니에 그 소비자들 호주머니에 그러니까 그 구매자들의 호주머니에 몇 프로를 차지를 하냐 지금의 유가 수준이 막 비싸다 하는데 근데 요 차트가 예. 언제적 거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 발표되고 막 130불 치고 이때 가격 수준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근데 보시면 정말 위기 때 그 침체 그런 공황 때 예. 이때는 이제 80년 초 그때 당시 스태그플레이션 끝에 달했을 때 그때가 6.5%까지 갔었고 그리고 2008년 리먼 때가 이제 소비자들의 지갑에 그러니까 자산에 그냥 자산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산의 4.5%를 차지를 했다. 뭐 지갑에 4.5%. 근데 지금은 130불 해봤자 어떻게 나오죠? 2.99%다. 그리고 200불이 가야 4%인 거죠. 왜? 그만큼 온갖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사람들은 뭐 재정정책도 받고 뭐 대출도 많이 땡겨 썼고 자산이 부풀어 있고 아직까지 여전히 예. 많이 부풀어 있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이게 낮다. 2.99% 그러니까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게 치명적인 어떤 이런 이벤트를 주려면 이 정도로 높아야 되는데 여전히 평균으로 보면 실질로 M2를 대입해서 실질로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지금 뭐 유가가 원자재가 너무 비싸서 첫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 첫째 원자재가 너무 비싸서 경제 자체가 바로 그냥 대공황처럼 망가져 버릴 거야. 그래서 바로 그렇게 무너질 거야는 저는 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잠깐만요. 그러면 네네. 지금 그 차트에서 그 바라보는 우리의 지금 그 모습은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리세션이 올 거다 이런 걱정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런던에 나가서 런던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도 네네.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돈도 쓰고 이런 모습을 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통화량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인데도 구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돈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제가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예. 이번 4월에 자꾸 리세션, 전형적인 리세션 그러니까 당장 모든 게 폭락하고 달러만 강해지는 그것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 잘못된 그러니까 이번 4월의 움직임은 좀 잘못된 움직임이라고 본다는 거고 예, 예.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기름값 예를 들면 그냥 쉽게 말하면 지금 100불이라고 하는 건 거의 우리 10년 전으로 치면 한 4, 50불 정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체감하기에 실제 유동성이 너무 많이 M2가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의 100불이 뭐 전에 고점이 뭐 100 몇십 불이었으니까 거의 전고점 다 왔다 이러지만 그게 아니라 실질로는 늘어난 유동성에 대비하면 훨씬 적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장 말씀하시는 그런 당장의 경기 침체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 말고 그런 디플레이션 리세션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특히 폭락하는 경우는 디플레형 리세션이거든요. 그냥 증시가 일직선으로 폭락하고 하는 경우는 예. 20년 3월처럼. 근데 결코 그런 리세션을 앞두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그 대표님의 말씀은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면서 디플레이 빠져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다시 회복하는 이런 순환이 일어나는 게 보통인데 그렇게 네네. 되기에는 너무나 통화량이 많기 때문에 디플레이로 빠지지 못하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가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예. 유지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예. 물론 자산 시장도 조금 계속 타격이 있을 수밖에는 없지만 다만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자산이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질 기왕 자산 시장에 타격을 줄 거면 인플레이션도 같이 잡혀야 되는데 예. 인플레이션이 안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예. 지금 여전히 유동성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긴축은 진짜 긴축적이지가 않다.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다만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훨씬 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빠져나갈 구멍도 많고 좀 더 대비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여기서 캔들 모양은 1960년부터 일단 현재까지의 차트고요. 예.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캔들 뒤에 이제 네 가지 자산군 가격을 제가 겹쳐놨는데 캔들 같은 경우는 S&P 500의 아까 말씀드린 실질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M2와 M2 벨로시티를 곱한 가격을 S&P 500으로 제가 나눈 거예요. 이 캔들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유동성까지 다 여기 자 캔들 제가 요 빨간 점으로 이어볼게요. 요 캔들 보이시죠 여기? 예. 캔들이 S&P 500을 그냥 쉽게 말하면 늘어난 유동성으로 실질로 제가 할인해서 그러니까 실질 가격입니다. 그냥 S&P 500의 실질 가격. 유동성으로 S&P를 나눴다고요? 그렇죠. 네네네. 예. 네, 유동 속도까지 M2 벨로시티까지 넣은 거예요. 합쳐서. 통화 속도까지. 네,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이 주황색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부 부채 변화. 주황색 선 보이시죠 여기? 예. 요게 미국의 정부 부채 변화. 요거는 데이터가 좀 짧게 있어서 65년부터 한 2021년까지 변한 것 같아요. GDP 대비 정부 부채율의 변화입니다. GDP 아까 보여드린 차트예요. 그래서 주황색은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100년짜리로 보여드린 건데 요거는 이제 1965년부터 아무튼 지금까지 GDP 대비 그러니까 1940년대는 안 나와 있죠. 2차 대전 그때도 피크를 쳤었는데 여기는 데이터가 좀 짧게 떠가지고 안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주황색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다. 여기 노란색 선 지금 보이시죠? 요거는 금의 또 실질 가격이다. 실질. M2와 아까 말씀드린 M2 벨로시티를 다 적용한 실질 가격이다. M2 곱하기 벨로시티로 나눴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절대 가격으로 그러니까 절대 지금 금이 뭐 얼마인 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고 실제 M2 실제 가격을 알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최소한 CPI로 할인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CPI로 할인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조작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CPI는 그게 아니고 M2 벨로시티, M2가 늘어난 양과 M2 통화량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곱해주고 그 두 값을 곱해주고 금 가격으로 나눈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실질은 진짜 실질입니다. 여기서 실질은. 그리고 요 아래 이제 하늘색 죄송합니다. 요 하늘색이 금 가격이고요. 하늘색이 근데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으니까. 그리고 요 노란색이 유가 원유의 실질 가격 똑같이 M2와 노란색이 유가고 하늘색이 금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 역사적인 회기로 봤을 때 뭐 인플레이션 상황에선 원자재가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다만 왜냐하면 원자재는 수익률을 제공하진 않지만 통화 가치는 완전히 방어를 해주니까 통화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면 진짜 실물 자산이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고 지금 또 4월, 5월 들어가지고 막 극심한 이제 디플레형 물가도 같이 잡히는 것 같은 원자재도 막 원자재까지 같이 조정 받아버리고 달러만 강해지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그냥 일반적인 리세션, 뭐 08년 같은 리세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굉장히 달러만 강해지고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리고 뭐
엄청 뭐 10년 만에 제일 높은 유가다, 뭐 10년 만에 제일 높은 금값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원자재는 너무 지금은 이미 너무 비싸졌고 이미 놓친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원자재 투자는. 예. 다만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여기가 이제 보시면 70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차트에서 요 부분이 70년대예요. 혹시 요 부분에서 미주님 좀 눈에 띄시는 게 있을까요? 좀 밑으로 떨어진 게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뭐죠? 저기 S&P를 네, S&P 500. M2랑 예, 벨로시티랑 예. 곱한 걸로 나눈 게 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네요, 지금. 주식이 제일 안 좋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예. 주식이 제일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실질로는 명목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빠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 물가를 반영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상태에선 주식이 사람들 생각과 다르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아파트 가격은 무조건 오른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지만 예. 아파트도 토지 그 자체는 원자재가 맞아요. 토지는 원자재인데 이런 주거용, 뭐 집을 살기 위해서 이런 건 결국에 수익률 다 일드 기반 자산이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예. 월세를 다 월세 전환해서 그거를 매매 가격으로 나누면 수익률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도 계산해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가 요새는 좀 빠져가지고 아마 3% 나오려나? 근데 어쨌든 국채 수익률이 지금 한국 국고채가 이미 3%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10년물이 3%가 넘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게 계속 인플레이션 때문에 오른다라고 생각하면 아파트 가격도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원자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의견인데 예. 아파트는 원자재가 아니라 아파트는 하나의 프로덕트다. 제품. 그러니까 뭔가 인건비와 뭐 여러 가지 또 뭐 서비스와 디자인과 다 들어간 물론 원자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저희가 삼성 TV를 가지고 원자재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 안에 삼성 TV에도 원자재가 들어가죠. 여러 가지 원자재가 들어가지만 그것처럼 다 만들어진 하나의 일드 상품이다인 것처럼 주식도 지금까지 양적 완화 통해서 계속 장기금리가 낮아졌다 보니까 그거보다 그나마 좀 더 좋은 일들을 주는 주식과 부동산이 지금까지 계속 들어간 거죠. 근데 제가 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를 강하게 해왔냐면 프루팅에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안 좋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유지가 만약에 계속 된다면 연준은 인플레이션 잡을 무기와 수단이 있고 이제 다 심지어 경착륙도 아니고 연착륙 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토킹만 가지고 이미 지금 무너지고 있고 그러면 이걸 실질로 했을 때는 이렇게 70년대 인플레이션이 강하면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의 일드 자산이 안 좋다. 그래서 주식이 지금 이쯤인데 뭐 유가 원유나 골드가 뭐 2008년 고점까지 거의 다 왔다 뭐 비슷하다 100불이 넘겼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아직 굉장히 평균으로 치면 아직도 위로 방향이 많이 크게 남아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도 3, 4분기에는 살짝 그 주식이 반등할 수 있으니까 좀 성장주 비중이 혹시 성장주도 뭐 예를 들어 기술주인데 매출이 현재 잘 나오고 있고 막 그런 기업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미 매출이나 그런 게 튼실한데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매출도 없고 아예 없는데 이제 좀 그 하인만 가지고 재무 건전성도 안 좋고 한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좀 이제 위험하긴 할 텐데 그런 비중이 좀 크신 분들은 다만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3, 4분기에는 조금 물가가 단기적으로 피크를 졌을 가능성이 보이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일단 조금 주식이 반등을 할 여지, 그런 나스닥 중심으로 좀 반등을 할 여지가 있다. 저는 S&P 기준으로 한 3,800 정도까지 일단 이번 연도는 열려 있지만 3, 4분기에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좀 그런다고 전고점을 깨고 막 다시 상승하고 이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횡보장을 박스권 안에서 좀 그래도 좀 올라왔다가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때 조금 일단 그런 성장주 좀 그런 좀 약간 고밸류 주식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조금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투자가 약간 부담스럽거나 좀 너무 생소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고 원자재라는 게 조금 더 변동성이 있기도 하고 다만 요새는 ETF로 많이 이제 편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 ETF 요새는 워낙 잘 돼 있어서 진짜 매크로만 조금 예상을 할 수 있다면 개별 종목도 필요 없고 다 ETF로 잘 구성돼서 섹터마다 다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좀 부담스럽고 한다라고 한다면 몇 가지 옵션이 또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저희 최종 결론인데 원자재 관련 기업들도 좋고 다만 원자재 관련 기업도 부담스럽다. 어쨌든 최근 조정을 또 받고 있어서 진입하시기
아마 제가 봤을 때 6월까지는 좀 진입하시기 좋을 수 있다. 특히 아니면 5월까지는 늦어도 5월까지는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어서 괜찮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예. 아무튼 그래도 원자재는 좀 만약에 부담스럽다. 좀 너무 잘 모르겠다. 저 같은 경우야 워낙 매크로 쪽 그리고 원자재 트레이딩도 많이 했고 이제 그쪽 출신이니까 안 그렇지만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달러가 결국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정부의 부채가 너무 많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진짜 긴축을 못한다. 이게 아직도 마이너한 의견이에요. 특히 저희 나라 미국에서는 저 같은 뷰가 꽤 있지만 저희 나라는 특히 워낙 매크로가 조금은 그냥 연준 말을 다시 설명해주는 그런 거 정도밖에 좀 제도권분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연준의 긴축이 제가 계속 지난 영상하고 이제 오늘 영상하고 말씀드린 대로 연준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할 수가 그렇게 해서 경제를 박살내거나 아니면 뭐 미국 정부 자체를 왜냐하면 부채의 주체가 정부다 보니까 정부 자체를 디폴트에 빠지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은 만약 그거를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시장에 많은 참여자들이 인지를 하는 순간이 아주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미 이번 FOMC에서도 연준이 75bp 뭐 얘기 뭐 하더니 파월이 그냥 50bp만 하겠다. 그리고 75bp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그 횟수도 정해버렸어요. 50bp씩만 올릴 거고 최대 뭐 3회까지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생각해 볼 거고 그 뒤에는 25bp씩만 다시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아예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통화라는 건 아무튼 상대적인 개념인데 지금까지는 미국과 미국에 대한 환상 뭐 저도 있었고 다 있잖아요. 누구나 미국은 최강국이고 엄청 경제 강국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또 이제 또 워낙 좋은 기업들 그 바텀업으로 봤을 땐 굉장히 개별적인 좋은 기업들이 미국에 많다 보니까 또 미국에 대한 이제 환상이 강해서 미국 인플레이션이 미국에서 강해지는데도 미국은 긴축을 진짜 할 거니까 미국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면 오히려 미국 달러가 강해지는 거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진짜 미국 긴축 강하게 하겠네. 근데 그 심리가 그 결국에는 신뢰 하나로 아직 미국이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 말고 저는 이제 정부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신뢰 하나로 버티고 있는 건데 그 신뢰가 깨지는 게 굉장히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프루팅의 의견이고 저희 국내 제도권이나 이런 데 아마 뭐 많은 유튜브나 보셔도 아마 못 들어보셨을 내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좀 딥하게 보는 쪽에서의 내용이고 그렇게 다수 의견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다만 저는 거의 확신을 하고 있고 그래서 1월에도 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베팅을 해서 3월까지 수익이 굉장히 크게 좋았고 뭐 지금은 잠깐 진짜 지금이야말로 일시적으로 겁을 먹은 상태라고 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 이제 달러의 행방을 보시면 된다. 결국에 그 신뢰가 없어지느냐 강해지느냐는 달러가 만약에 계속 강해진다면 그건 신흥국에 정말 안 좋고 뭐 미국에 다 안 좋습니다. 근데 달러가 앞으로는 지금 피크에 다 왔다. 이제 뭐 1,300원을 아주 일시적으로 뚫을 수도 있겠으나 원달러가 됐든 유로 대비가 됐든 엔화 대비가 됐든 아주 여러 달러랑 결국에 통화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물론 그 상대방 나라가 어떤지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긴축을 긴축적으로 못할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이다. 그러면 다른 원자재 대비가 아니라 다른 통화 대비로도 달러가 약해진다면 그때는 어디가 좋냐면 부채가 달러로 많은 신흥국들 중에 원자재를 많이 생산하거나 그런 자원 부국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브라질 같은 나라도 있고, 그러니까 부채는 외채로 많이 지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로 많이 지는 거죠. 다만 달러가 점점 약해진다면 오히려 자기네들의 부채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로 발행한 부채인데. 그런 나라들이 좋고 또 하나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중국이 굉장히 3, 4분기에 그러니까 중국은 훨씬 하락 사이클이 지금 미국보다 1년 정도 먼저 시작이 됐고 지금 하락폭이 훨씬 더 미국보다 많이 진행이 돼서 지금 제가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싼 기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리 기술주지 이거는 완전 거의 뭐 중국에서 다 이미 모든 국민이 다 사용하고 있는 그런 뭐 플랫폼 회사인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야 이거는 거의 뭐 이거는 진짜 가치주 중에서도 가치주다 싶을 정도로 싼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달러가 약세로 바뀌면 가장 그거를 잘 보시고 5월이나 저는 5월 중에 시작될 걸로 사실 지금 베팅이 저희도 들어가 있고 이제 그렇게 보는데 달러가 약세로 바뀌면 신흥국들이 좀 많이 살아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러면 3, 4분기는 지금 지난
1분기, 2분기처럼 막 급락하던 거에서 이제 벗어나서 미국도 좀 횡보하면서 우상향을 하든지 횡보를 할 거고,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일부 유망한 신흥국들은 훨씬 더 크게 상승할 여지가 있다. 달러가 약해지면서. 이 예.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국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미국 GDP의 70%는 다 소비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소비를 미국은 정부가 찍어준 통화, 그냥 남발한, 그냥 찍어낸 통화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뿌려줘서 소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GDP 회복이 빠른 것처럼도 보이고 GDP가 굉장히 강해 보였을 수 있으나 인플레이션을 잡을 핵심 요소는 생산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모든 그런 필수재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국가가 중국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아직도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대입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대예요. 미국은 찍어낸 돈으로 다 수입을 해서 뭐 휴지가 됐든 화장지가 됐든 TV가 됐든 모든 필수재들이 다 중국에서 들여오는데 그러니까 찍어낸 달러를 다 중국으로 보내죠. 그러면 중국인들은 제품을 보내고 그 달러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중국이고 뭐 러시아고 어느 나라고 그렇게 미국으로 수출한 돈을 가지고 다시 미국 국채를 사주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외환 보유고를 늘려놓고 아니면 미국 주식을 사거나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제가 말한 이런 포인트의 달러에 대한 불신이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지금 계속 강해지고 있고 얼마 전에 러시아 사례를 보셔도 이게 또 얘기가 너무 깊게 들어갈까 봐 러시아 사례를 봐도 그렇고 제가 그냥 짧게 얘기하자면 아무튼 지금 이 뷰가 저 혼자만의 뷰는 아니고 물론 한국에서는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데 좀 딥한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제기하고 있는 뷰다. 그러니까 달러 자체가 달러에 대한 지금 신뢰가 아주 깨질 수 있는 아주 큰 위험이 있고 이게 그런 뭐 화폐 발행하고 막 그 부도덕하게 뭐 그런 걸 넘어서 그냥 찍어내고 이런 걸 넘어서 정치적으로 지금 국가 간에 이제 지리적으로도 지금 아무리 러시아가 잘못했죠. 당연히 전쟁하고 하면 안 되고 잘못했지만 우리 적이니까 앞으로 쟤네 자산은 그냥 빵이야. 그리고 얘네가 우리나라에 맡겨놓은 러시아 외환보유고 달러 외환보유고니까 다 미국 국채로 러시아가 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미국에 맡겨놨는데 그거 다 동결 압수 그리고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사실은 금을 계속 오랫동안 사왔고 중국도 금을 이게 결국에는 통화 정치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또 내용이 깊은데 결국에는 통화가 패권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통화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냥 찍어내기만 된다라고 하면 그 찍어낸 통화는 사실 원래는 당연히 가치가 없어야 되는 건데 미국에 대한 신뢰로 지금까지는 아무튼 유지되고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세게 발생하니까 또 미국 이렇게 발생하면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겠다 생각해서 더 시장이 지레 겁을 먹고 연준한테 또 속고 이래 왔지만 그게 지금 바뀌는 패러다임이 아주 자세히 좀 보인다. 그게 딥하게 좀 투자를 하는 쪽이나 이제 좀 외국에서 이미 좀 제기되고 있는 시각이고 나라 국가적으로도 중국이나 러시아 뭐 좀 큰 힘이 센 나라들이 좀 그런 준비를 많이 해오고 있고 근데 실제 그런 포퓰리즘이 너무 미국에서 오래 좀 만연하다 보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미국이 제일 고생을 하고 있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가 2%가 안 되거든요. 인플레이션율이.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나라보다도 미국이 제일 높은데 물론 터키 같은 데만 빼면 제일 높은데 지금 실질 금리는 제가 처음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장 딥하게 아직도 토킹만 하고 있지 마이너스다. 그러면 그런 판단을 좀 잘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주식 너무 좋죠. 사실 미국의 천재들도 많고 이렇게 오히려 진짜 미국의 진짜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저희 나라에서는 저는 죽어도 못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어쨌든 매크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유지된다는 건 당장 미래의 돈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요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인플레이션보다는 높은 금리를 요구를 하니까 미래의 통화 가치가 더 강해진다라고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40년처럼 미래의 통화 가치가 계속 낮았을 때는 그때는 오히려 진짜 꿈에 어차피 지금 뭐 10년 뒤에 100만 원이나 지금 100만 원이나 돈의 가치가 같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러면 차라리 뭐 이걸 가지고 어차피 어디 넣어도 이자도 안 나오는데 뭐 국채사도 이자가 막 마이너스 이자 준다 그러고 어쩔 때는 막 이러는데 그러면 차라리 꿈에 투자하는 게 맞잖아요. 옳은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당장 매출이 안 나오고 뭐 순수익이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도 아무튼 이 사람 진짜 꿈이 있고 이 기업 진짜 기술 너무 좋고 당장 뭔가 될 것 같아 하면 그게 훨씬 좋은 선택인데 이제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 중요한 이제 그게 바뀌었다. 바뀌었을 수 있다. 바뀌었다라고 하긴 그렇고요.
정말로 안정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뀌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지금 사실 중요한 이슈고 잘 봐두시면 좋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훨씬 더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예. 시장은 어쨌든 저희는 지금 올해 말 이제 남은 3, 4분기에는 반등을 좀 어느 정도 하리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폭락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예. 반등하면 그때 포지션 조정 잘 하시고, 다만 23년 초부터 23년 말까지는 조금 더 좀 이제 주식은 조금 아무튼 좀 더 조심하시면 좋다. 네, 그때 물론 원자재가 괜찮을 걸로 보는 거는 저는 최소 몇 년간, 단기적인 움직임 말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소 몇 년간은 아직 절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점이 안 왔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굉장히 좀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해한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네네. 앞부분에서 보여주신 차트에 의하면 통화량 즉 M2가 이게 10% 이상 증가했던 과거의 역사를 보면 어김없이 인플레이션이 한 2, 3년 후에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의 고점이 피크가 예. 그 M2의 피크 고점 대비 한 2년, 3년, 뭐 빠르면 1.5년 만에 오기도 하고요.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좀 더 피크까지 남았을 예, 수 있다. 네네. 그렇죠. 한 2023년까지도 피크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디플레이션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경기가 둔화되면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단기적으로 이제 갑자기 경기가 악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다시 사이클이 시작되는 이런 모습을 이제 과거에 보여왔는데, 네네.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인플레이션이 쭉 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죠. 지금 저 대표님은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70년대와 같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70년대에 우리가 자산 가격을 아까 말씀하셨던 그 M2 통화량 곱하기 그 벨로시티라고 하는 그 M2가 얼마나 빨리 늘어나는가 그 속도까지 곱해서 좀 실질적인 그 자산의 그 가격을 따져봤더니,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원자재 뭐 유가 이런 게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사실 아직까지도 높은 가격이 있는 것은 S&P 500이고 사실 원자재 가격은 아직까지도 더 올라갈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 갈 곳이 이렇게 지금 많이 남아 있다. 네네. 예. 그래서 사실 2023년까지 인플레이션이 계속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 단기적으로 만약에 반등이 일어났을 때 성장주 위주 그리고 테크주만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원자재 쪽으로 조금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겠네요. 그죠? 네, 원자재 아니면 좀 배당 많이 주고, 왜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따분해 보이는 기업들. 그러니까 뭔가 꿈도 없어 보이고 한데 규모는 엄청 크고 현재 돈 잘 벌고 있고 현재 배당 잘 주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예. 그리고 미국보다는 조금 신흥국 쪽이 신흥국 쪽은 이미 많이 좀 먼저 진행이 됐다. 그래서 예. 신흥국 쪽이 내릴 땐 덜 내리고 오를 땐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테크주 중에서도 테크주를 다 피하라는 게 아니고, 테크주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일부 테크주는 진짜 너무 싸더라고요. 그리고 예. 그건 사실 테크주 뭐 성장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쓰고 있고 이미 매출을 잘 내고 있고 그리고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미국도 그렇잖아요. 뭐 애플도 그렇고 그런 데는 돈이 지금 엄청 많고, 뭐 구글도 그렇고, 물론 어닝 쇼크 뭐 여러 가지 뭐 앞으로 전망이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최근에 터졌지만, 예. 구글을 사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구글은 다만 미국의 그런 기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가격이 좀 비싸고, 이제 오히려 중국 쪽에 이제 그런 중국의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을 좀 찾아보시면 좀, 그러니까 투자는 어쨌든 제일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니까 좀 가격이 싸다. 기업이 미국 기업들보다 더 좋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미국은 아직 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좀 비싼 감이 있는 것 같다. 다만 신흥국에 좀 그런 테크주 하셔도 좋으니까, 다만 그렇게 현재 지금 매출 잘 내고 있고 좀 탄탄한 기업들 로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자재 쪽 우리가 좀 관심이 굉장히 좀 없는 쪽이죠. 그래서 인기가 없는 많은 섹터긴 분들이 하지만 그럴 이번 수밖에 기회에 없고, 네네. 공부를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자재 투자 아니면 뭐 원자재 쪽에 강점이 있는 신흥국 혹은 뭐 중국 기업들 중에서 좀 생산을 주가가 많이 너무나 많이 하는. 떨어져 있는 네. 테크 주식들. 예, 알겠습니다. 아주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제가 그 시청자분들한테 또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정말 글은 꽤 잘 쓰는 편인데요. 이렇게 잘 딱 해서 하는데, 너무
이런 말은 제가 할 때 막 이 얘기도 해야 되나 막 하면서 이렇게 돼서 좀 그러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래도 제 딴에는 진짜로 꼭 알려드려야 될 거를 꼭 어떻게든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좀 답답하시더라도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 그럼요. 제가 그 프로팅 들어가서 읽어봤는데 정말로 글로 한번 써놓으신 거를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도 잘 되실 아, 것 같고요. 네네. 예, 워낙 또 그리고 어려운 프루팅에서 정말 미리미리 경고를 하고 다 앞을 해주니까 많이 좀 구독 좀 해주시고 프루팅 놀러 오셔서 저희 뭐 유튜브도 그렇지만 프루팅이 정말 유튜브는 워낙 최근에 개설했고 사실 그렇게 딥하게 내용을 담지는 못하고요. 프루팅에 예, 다 이제 제가 글로 많이 쓰니까 많이 예. 좀 아무튼 구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네네. 오늘도 대표님이 정말로 정보를 많이 전달해 주고 싶은 그 마음이 느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음만 그렇고 이게 잘 안 갔을까 봐 제가 예. 그럼 또 다음 주에도 찾아와 주시는 거죠? 네, 제가 더 좀 말하는 연습을 더 좀 잘 해가지고 그 뭐 원자재의 특성이나 좀 아무튼 더 이제 실질 투자에 더 좀 더 도움될 수 있게 제가 좀 더 좀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예. 최근 들어서 뭐 그 시장의 모습이 매일매일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일주일 후에는 또 다른 내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대를 그렇죠. 가지고 또 네네. 다음 주 방송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예,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장기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